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대기는 오늘도 지속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전날 발원한 황사가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6도에서 최고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때일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크게 오른 기온만큼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이 어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예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두 곳으로 분리할 경우 연구시설과 인력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전 해체 산업과 경제적 효과도 지나치게 과장돼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결정한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설립 계획에 대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 학계는 연구원을 분리할 경우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 행정 관리 등이 분산돼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수로와 중수로 등 다양한 노형의 해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원자로 방식을 분리해 해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파트 원자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원자로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걸만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는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효율도 당연히 없는 거고.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와 원자력 해체 연구소의 경제적 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면 경북에만 8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국내 시장만 18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14기 원전을 해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기당 1조 원의 60%가 철거 비용입니다. 중저준위 방패물 반입 수수료 2,773억 이렇게가 약 8조 7천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이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해체 기술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원해연은 연구개발기관이며 실제 해체 작업은 산업체가 담당해 연구원 유치로 얻는 경제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라는 건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산업화돼 가지고 돈벌이 이용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원전 해체의 안정성과 연구 효율은 뒷전인 채 과장된 경제 효과만 내세운 이번 정부의 원자력 해체 연구소의 분리 결정으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에 지역구를 둔 경북도 의원 4명이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건설 결정에 반발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도의원은 경주는 원자력 발전소 6기와 중저준위 방패장, 한수원 본사 등 관련 기반이 있는 최적지임에도 적합성과 타당성이 모두 무시됐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에 설립 예정인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 울산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 계획을 확대 수립하고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대책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투명 교량이 설치된 울진군 후포항 등기산 일대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엔 인근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꾸준한 투자로 이제는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푸른 바다로 달려갈 듯 해상 교량이 쭉 뻗어 있습니다. 길이 135m, 높이 20m로 국내 바다 위에 설치된 관광용 교량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 다리 중간과 끝부분의 바닥재는 접합 광화유리여서 발 아래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관광객들에게 아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울진 스카이워크도 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되게 바닷가도 되게 에메랄드빛이 나고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은 구경을 하고 가서 너무 만족하고 오늘 돌아갑니다. 언덕 위로 연결된 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 등대가 서 있는 등기산 해양문화공원. 3개의 유명 등대 축소 모형과 192개의 돌도끼가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산 아래 정감이 묻어나는 벽화마을을 둘러보는 재미는 덤입니다. 지난해 5월 개장 이후 1년간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은 47만 명. 덕구 온천과 석류굴에 이어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에는 와서 그냥 이렇게 바다만 보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상 이렇게 보는 다리도 있고 또 저기도 유리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다를 봤을 때에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등기산 관광지 개발에는 4년에 걸쳐 74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자됐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를 홍게 등 바다 먹거리와 연계한 머무는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겨 후속 대책도 속도를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공동대응단의 민간 전문가를 늘리고 특별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또 국가 주도의 특별 도시 재건 추진을 위해 피해 지역 도시 재건 계획과 주택 정비 계획 수립,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북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500여 건. 전체 교통사고의 20%가량을 차지해 전국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북도의회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놓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달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 규칙에 담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일찌감치 지난해 7월부터 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매달 반납자가 700~800명에 달합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도에 35명에서 2018년도에 18명으로 49%가 줄었고요.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운전 면허가 없더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처갓집 같은 데 촌에 있습니다. 거기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안 다녀요. 또 눈비 올 때는 결항해버리고.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서. 더불어 운전면허 반납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령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북의 고령 운전자는 220여 명.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과 사회 기반 마련으로 경북의 교통안전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제22주년 영덕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제26회 복사꽃 큰잔치가 어제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복사꽃 큰잔치에서는 읍면대항 민속경기와 백일장 등이 펼쳐졌고 월월이 청청 공연과 신돌석 의병장 출정식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영덕 안동간 국도변에 조성된 영덕 복숭아 단지에는 지난주부터 복사꽃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최근 파견 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저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달라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구청 앞의 천막 농성장입니다. 서구청 노사협의기구가 비정규직인 CCTV 관제사 20명 가운데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노조원들이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천막 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구와 중구에서는 현재 CCTV 관제사 정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서구와 나머지 구군에서는 전환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CCTV 관제사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 구군청의 파견 용역직 노동자는 340여 명, 북구와 중구의 경비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지만 남구는 포함됐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구는 청사 청소 노동자도 정규직 대상이지만 서구는 빠졌고 중구는 22명 가운데 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60이 넘어 정규직이 되는 순간 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당 지자체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청소나 경비 직종을 고령 친화 직종으로 분류해 만 65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지침대로 60이 넘은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이 8개 구군청도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해서 조금이라도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다음 비정규직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함께 좀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청은 특히 노사 전문가 협의회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가 될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내 귀비고가 어제 개관했습니다. 귀비고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를 관광객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화영화와 가상현실 영상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은 지난 2016년 3대 문화권 사업인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과 연계해 조성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는 철강 홍보, 환경 보호, 철강 기술 개발 등 주요 사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3명의 집행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선비들이 낙동강 자연을 벗삼아 뱃놀이를 하던 시모임을 즐기던 모습을 기록한 문서를 합강선유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문집 기록으로만 전해져 왔는데요. 이번에 그림과 글, 시가 완벽하게 기록된 합강선유록이 발견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우뚝 솟은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도남서원과 경천대, 영남 3대로인 관수로도 보입니다. 낙동강 경천대에서 관수로까지 낙동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집니다. 선비들이 배를 타고 실제로 시해를 즐겼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합강선유록에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모임을 열게 된 이유와 자연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적은 시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시를 남겨 길이만 22m가 넘습니다.
상주의 낙동강 시모임은 고려시대 이규보가 낙동강을 지나며 지은 시를 시작으로 660여 년간 계속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글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 시 모임의 그림과 와우첩, 서문, 시가 완벽한 형태의 합강 선유록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록들이 글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이번 저 그림을 통해서 그 위치라든지 어떻게 예정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1862년 개당 류주목 선생이 주도한 시 모임으로 추정되는 합강 선유록은 올해 말까지 상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간포 국제통상 마이스터교와 서희건설이 어제 서울 서희건설 본사에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글로벌 무역 인력 양성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인력 확보 채널 구축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로써 경주 간포 국제통상 마이스터교의 업무 협약 기관은 78개로 늘어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제선충 감염 소나무 2만 8천 그루를 전량 제거했습니다. 올해는 고사목 70% 이상을 운반 수집 후 파쇄해 농약 사용도 줄이면서 파쇄목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보호수나 해안가 방풍림 등 47만 보는 예방 나무 주사를 접종했고 감염목 수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대리운전을 했을 뿐인데 대리비 100배가량의 자동차 수리비를 떠안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 대리기사가 길거리에서 취객에게 접근해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줄행랑을 쳤습니다. 업체에 등록 안 된 대리기사도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김민성 씨는 지난 6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업체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대리기사가 김 씨에게 접근하더니 대리운전을 제안합니다. 어디 대리운전해라요?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출석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 씨는 별의심 없이 차 키를 맡겼습니다. 잠시 뒤 대리기사는 길을 잘못 들었고 급기야 후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저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누구요? 참. 새 차인데 이거 지금 얼마 타지도 않아. 당황한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신고한다며 차를 갓길에 세웁니다. 접수하고 가야지. 접수해갖고 보험회사 오락해. 안 되겠어요.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척하던 대리기사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블랙박스에 나온 대리기사 얼굴 이외에 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핸드폰 번호를 주고 받은 것도 없고 나중에 되니까 대리기사가 10,000명이 되는데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찾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면허, 무보험 대리운전 등과 관련한 실태 파악은 전무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기사들이 어떤 업체 소속인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비슷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1,500억 원이 투자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포항에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기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포항에 구축하고 환경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연구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6도에서 최고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크게 오른 기온만큼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이 어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예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